자, 오늘 팔자가 많이 들어가네. 18강 88페이지야, 씨. 자, 우리 그러면 이제 88페이지에 형용사 부사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이죠. 뭐 하다가 끝났냐면 형용사 부사도 물론 했지만 그 앞전에서 배웠던 것들 보면 최근 것만 제가 한번 살짝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흐름을 보면 1챕터에서 영문장 구조, 간접의 문문, 수일치, 뭐 감정형용사 짤줄뱅이 들어갔었던 것도 있었고 문장 형식했던 거요. 대박 중요한 것들 많았어요. 큰 이 챕터에선 다 시제 배웠어요. 동사의 시제. 그래서 동사의 가정법. 아니면 시제 일치 불일치, 시간 조건 부사절 뭐 이런 거. 3챕터에서 와서 했던 게 관계대명사 분사. 시험 문제에 사실은 가장 많이 나올 파트라고 얘기했었고 우리의 현재 위치가 지금 4챕터로 다기능 구조에 의해 지금 이거 하고 있었거든요. 다기능 구조에 이해할 때요. 맨 처음에 했던 건 투부정사와 ing 편 요거부터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놈들은 반드시 to만 들어가고 어떤 놈들은 무조건 ing만 써야 되고 또 어떤 동사들은 to, ing 둘 다를 다 쓰는 동사들 기억하고 있지? 최종 정리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접속사하고 전치사예요. 접속사하고 전치사의 차이 기억하고 있지? 그냥 because of though in spite of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운 것들이었고 그거 말고 제가 while하고 during하고 차이 설명하면서 주의점 얘기해 준 거 있었어요? 예를 들면 while하고 during하고 나왔을 때 둘 다 해석상은 뭐뭐 하는 동안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뒤에 ing 형태가 붙으면 우리 친구들은 무조건 아씨 동명사 ing 완 거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전치사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한다고 했어요. 사실은 의미를 따져야죠. 일단 똑같은 주어라서 주어를 생략하고 혹시 여기에 분사의 ing 형태만 남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주어하고 뭐 I라든가 비동사 am 이렇게 생략해서 절의 형태였는데 분사의 ing만 남은 거 아닌가. 그러려면 정답은 while이어야 되는데 이거 두 개 구별하는 것도 얘기했었지? 그래서 조심하라고 했었고 그 다음 또 넘어가서요. 접속사 전치사의 차이 이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다기능 구조에서 했던 게 뭐였더라? 투부정사와 ing, 접속사, 전치사. 그러다가 이제 형용사 부사 왔었나 봐. 형용사 부사까지가 끝나면 4챕터가 끝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맨 마지막에 5번의 수문 구조에 의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 할 도치구문 이거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얘기를 시작할게. 형용사 부사에 관련된 이야기. 설명을 잘 들어야죠. 형용사 부사 파트도요. 실제 지금 우리가 4챕터, 5챕터에 해당하는 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냐? 그렇진 않다고 얘기했어요. 주류를 이루는 건 다 1챕터에 해당했던 태, 문장의 형식, 동사들 구조 이런 거예요. 아니면 분사나 관계대명사 파트가 가장 주류를 이룬다고 말했었고 얘는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그러나 이제 지엽적인 성향으로 정확성을 묻는 거라면 형용사 부사 아니면 도치구문 이런 것도 많이 등장하니까 오늘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야지. 제가 세 가지로 나눠주겠다 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런 거 묻는 건 다 사실은 형식과 관련된 얘기들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형식이 걔 자체로 불완전하면 우린 늘 보어가 필요한 거였으니까 보어절에 형용사를 써야 되고 만약에 문장 자체가 다 완전하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부사를 갖다 써야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정리했었냐면 보어절에 쓸 수 있는 품사 이거였지. 이건 우리가 100만 번 얘기했었잖아. 보어절에 쓸 수 있는 명사나 형용사에 감정이나 상태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형용사 쓴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말 해석상 뭐가 더 좋다고? 부사가 더 좋아서 너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항상 이거 등장한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이형식과 오형식 그중에 이형식 동사들 다 정리했잖아. 비동사, become 동사 아니면 이제 감각동사라는 이름들을 다 붙였고 stay, remain, turn 이런 것까지도 다 이형식 동사들이니까 해석은 부사처럼 되지만 실제 형용사를 써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뭐 하다가 끝났냐면요. as 사이에 너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거요. as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그러면 여기는 일단 우리가 원급 비교 혹은 동등 비교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부르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지만 문법 문제에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그러면 누가 결정한다고 했어?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얘 가려놓고 문장이 만약에 완전하다.
문장이 완전하면 너 더 필요한 거 있니 없니? 없지요. 문장 동사 자체가 완전 동사다라고 끝나면 그땐 우리가 뭐 쓰라고? 부사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장이 불완전하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어 자리에 형용사 써야 된다. 그 얘기까지 했던 거잖아. 그럼 이제 두 번째까지 설명이 끝난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형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예문 써주면서 야 중딩 문제인데 니네 아마 감탄문 순서 갖다 놓고도 헷갈릴걸? 바보처럼 하우형 주동 이렇게만 외우면 안 돼. 그 자리에는 형용사도 올 수 있지만 부사도 올 수 있어. 그러면서 예문도 또 뭐 써줬었잖아. 맞지? 여기까지 이제 잘 기억하고 계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형식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수식하는 역할인데 생김 자체가 두 개가 다 비슷한 세트들이에요. 모스트랑 올모스트랑 해석상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거의 다 똑같은 뜻이지. 그런데 모스트는 품사로 봤을 때 형용사잖아요. 그리고 올모스트는 부사고, 그치?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들아 형용사니까 당연히 뭘 수식해야 돼? 명사를 수식해야죠. 올모스트는 부사라면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봐. 뭐 수식할 수 있니? 동사도 수식할 수 있죠. 또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죠. 또 부사도 수식할 수 있죠. 또 문장 전체도 다 수식할 수 있죠. 어찌됐건 부사가 수식 못하는 건 이 새끼는 죽었다 깨나도 명사는 수식 못하는 거잖아요. 다른 건 그러니까 다 수식해요. 부사도 수식하고 형용사도 수식하고 동사도 수식하고 문장 전체도 다 수식하고. 근데 명사랑은 못 쓰는 거잖아. 근데 네가 또 진짜 난 부사 다음에 명사를 진짜 쓰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늘 방법을 만들어냈어. 예전에 문장의 형식 때도 마이크 소리가 오늘 약간 이상한데? 예전에 문장의 형식 때도 마이크 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가 이상한 거지? 그런 것 같아. 문장의 형식 때도요. 오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쓰는 놈 기억나요? 뭐 있었지?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같은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쓴다 그랬잖아요. 네가 진짜 쓰고 싶으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니? 가목적어 이 쓰고 투부정사 뒤로 빼기로 했지. 그러면 시험 문제 사역동사처럼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있을래 뎁쓸래 수일치처럼 만들 수도 있고 너무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향이 많았잖아. 그래서 내가 문장의 형식 파트는 중요합니다 그랬었고 얘도 마찬가지다. 부사 다음에 명사는 진짜 못 써. 그럼 안 쓰면 되는데 네가 또 진짜 쓰고 싶어. 방법을 만들어내면 되죠. 얘는 부사잖아요. 부사는 여러분들이 뭐 수식할 수 있다고 했냐면 명사 빼곤 다 수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형용사 수식할 수 있지. 형용사는 뭘 수식하지? 명사 수식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부사 다음에 네가 진짜 명사를 쓰고 싶으면 곧장은 못 써. 형용사 중간에 한 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 쓰면 되죠. 됐지?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면 예전에 기출문제 같은 걸 한번 해볼게. most, almost.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게 이제 기출문제였어요. 근데 이건 답이 너무 뻔해요. 뒤에 보니까 명사 나왔잖아요. 그쵸? 명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답을 못 써야겠지. most 써야겠지. 그치? 이런 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또 나올 확률 없음. 그러면 조금 다르게 응용을 한번 해볼게. most랑 그 다음에 almost랑.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인데 뒤에 보니까 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뒤에도 보니까 지금 또 명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most 쓸 거야 almost 쓸 거야? most를 쓰고 싶어요. 그치? 그런데 그러면 너네들도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돼. 이제는 most를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 everyone은 지금 명사란 말이야. 모든 사람 맞지? 명사니까 그 앞에 수식하는 건 형용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죠. 근데 우리 everyone 같은 건 뭐라고 부르냐면 복합명사라고 불러요. 실제 one 이게 부정대명사잖아. 누구를 딱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아무라도 누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명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every는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모든 사람. 이래서 얘 앞에 형용사 붙은 거예요. 됐지? 이걸 이제 복합명사라고 부르는 게 형용사와 명사가 동반돼서 하나의 명사처럼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앞에 형용사 수식하려면 얘들아 둘 중에 뭐가 와야겠니? 부사 나와야죠. 그러니까 부사 다음에 명사는 곧장 못 쓴다며.
형용사 한 판 쓰고 명사 쓴다며. 그러니까 이 앞에는 부사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everyone 같은 건 특히 조심하세요. 이걸 한 통의 명사로 보면 답이 most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통의 명사로 보면 안 되고 이건 각각 따로 나눠서 every 형용사와 명사가 이루어진 하나의 복합 명사처럼 쓰이는구나. 그래서 앞에는 부사가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또 함정에 걸리기 쉽잖아요. 됐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응용해 두시면 될 것 같아. 근데 뭐가 됐던 간에 most하고 almost는 제가 2004년인가요? 뭐 2005년인가요? 언젠가 한번 수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수능은 똑같이 나올 확률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이걸 응용해서 또 한번 정리해 봐야지. 자, 요놈의 새끼랑 제가 most of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most of도 대부분 뭐 이런 뜻이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 여기다 예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most, almost, 그 다음에 most of, 뭐 almost all of, 그리고 뒤에 students 여기까지 나와요, 피디님? 네. 따라라라 블라블라 이렇게 갔다고 쳐. most, almost, most of, almost all of students 블라블라블라.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말인가 봐. 근데 어쨌든 여기 명사 나지 얘들아. 그지? 어쨌든 여긴 명사니까 일단 제일 먼저 안 되는 놈부터 제껴봐. 뭐 안 돼? almost는 일단 죽었다 깨나도 이 자리에 못 들어가겠네요. 명사를 곧장 수식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일단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 올 수 있니 없니?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most는 형용사잖아요. 그리고 of는 어차피 또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다음엔 또 뭐가 와야지? 명사가 와야지. 올 수 있네. 맞지? almost 생각해 볼게. almost는 부사니까 만약에 부사 다음에 명사가 곧장 온다면 안 돼. 그런데 니네가 부사 다음에 진짜 명사를 쓰고 싶으면 우리 어떻게 하자고 했냐? 형용사 한 판 쓰자며. 그래서 얘 전부의 형용사 한 판 썼고 그 다음에 명사 쓰는 건 괜찮잖아. 어차피 이 새끼도 전치사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고. 맞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것만 안 돼. 나머지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 중에서 답은 뭔데요? 첫 번째 거? 왜? 세 번째 거? 그러면 왜? 그것도 이유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갖고 니네가 수능 문제 갖다 주면 또 다 틀려갖고 오겠다? 왠지 느낌이 좋아. 이러면서 찍어갖고. most of 다음엔요. 물론 얘도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명사가 와요, 뒤에. 그리고 이 새끼는 더더군다나 전치사니까 뒤에 반드시 명사를 동반해야 해요. 그런데 명사가 올 때요.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더 플러스 복수 명사가 와야 돼요. 사실은 요 자리도요. 요 명사가 다 복수 명사예요. 왜냐면 most 자체 의미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니까 봐봐. 다 뒤에 복수 명사 왔잖아. 그치? 근데 얘 most of가 나오면 더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most student 요건 괜찮아. 그런데 most of가 들어가면 the student 이렇게 써야 된다고. 됐지? 아니면 목적격 명사 써야 돼요. 목적격 명사라고 하니까 아우 나 게시판에 이런 것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목적격이 뭐죠? 이러면요.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우던 거 있지 않습니까? I, my, me, you, your, you 이런 거. she, her, her 이런 거. 그게 다 목적격이죠. 근데 목적격인데 어차피 복수니까요. 우리들, us나 아니면 그들, them이나 너희들 할 때 you 이런 것만 쓰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most them 이런 건 없어. 그들 대부분. 그치? most of them 이것만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 대부분 most us 없어. most of us 이래야죠. 너희들 대부분 most you 없어. most of you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most of가 나오는 자리면 더 복수명사가 오거나 목적격 명사가 와야 된대. 그러면 일단 확률상 세 번째 것도 없어졌다. 맞지? most of를 쓰면 뒤에 반드시 더 student가 붙던가 아니면 목적격 명사를 써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들아 네 번째 건 어때? 네 번째 건 이제 아직 살아남아 있잖아요. 존재가요. 근데 most of랑요. most of가 안 되는 자리면 almost all of도 안 돼요. almost all of도 마찬가지로 of가 붙잖아? 그럼 얘랑 똑같아. 더 플러스 복수 명사가 오거나
목적격 명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most of가 안 되는 자리면 almost all of도 안 되는 자리입니다. 결국에 정답은 most students 얘밖에 안 된다는 소리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기출문제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문제 푼단 말이야. 이런 건 이제 쉽지. 이런 건 고1 친구들한테 내비둬야죠.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다르게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많으니까 그걸 정리하자 그런 거지. 교재 좀 한번 봐볼래? 88페이지예요. 맨 처음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형용사를 필요로 하는 보어 자리가 우리말 해석상 부사가 더 자연스러움으로 해석에 주의한다. 그게 뭐냐면 제가 7번에다가 1번 요거 써놨던 거야. 여기 보어가 필요한데 여기 보어 자리, 형용사 자리에 해석상 부사가 되는 놈. 그러니까 263번도요. 동사가 지금 stay,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사처럼 해석되지만 형용사 come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큰 2번이요. as 사이에 형용사도 부사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칠판에 쓴 2번이네요. as 사이에 형용사 부사 둘 다 쓸 수 있는데 문장 끊어놓고 앞에 동사로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따져라. 그러면 그 264번에도 be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였잖아. 그리고 as 뒤를 다 지워보면 이라 이건 말 안 되잖아요. 문장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형용사 보어가 필요하다 했지. 거기도 또 해석상 보면 가능한 한 세부적이 있게 해라. 부사가 더 해석이 어려운 파트입니다. 부사가 더 어울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형용사를 썼어야죠. 됐지? 넘어갈게. 그럼 3번.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형용사나 동사를 수식한다.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형용사나 동사를 수식한다. 근데 그 옆에다가 또 써놓을래? 부사는 형용사나 동사도 수식할 수 있으면 모두 수식하니? 부사도 수식하고 또 문장 전체도 수식한다. 그래야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지만 부사는 형용사, 동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즉 명사만 수식하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265번 문제 좀 한번 해볼게요. 265번에 almost companies have to do with information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무슨 정보와 관련된 일을 한다. have to do with 보이시죠? 그건 이제 수거로 have to do with 하면 뭐야? 뭐뭐과 관련이 있다 그래야죠.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보와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지금 companies 복수명사가 온 거 보니까 앞에는 most 이거밖에 쓸 수가 없었겠지. 됐지? 오케이. 칠판으로 다시 오시겠습니다. 그러면 most와 almost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형용사와 부사잖아.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얘는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으니 얘가 most of와 almost all of의 차이는 어떤가 이것까지 쫙 정리했어요. 얘랑 흐름이 비슷한 걸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얘랑 흐름이 비슷한 거 보면 like하고 그 다음에 unlike 한번 가보겠습니다. like하고 unlike도요. 이게 일단 뜻이 뭐지? 또 좋아하다 그럼 심란합니다. 우린 지금 동사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다. 형용사와 부사 파트니까 뭐뭐처럼 뭐뭐 같은 그래야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해석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부사예요. 잘 보면 A자가 들어가잖아요. 다 부사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almost에 A자가 들어갔잖아요. 부사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동사다. 그러면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도 갖고 있다. wake, awake, 깨다, 깨우다. 뭐 sleep, asleep 뭐 그러면 하여튼 그런 자타의 차이도 갖고 있지만 지금처럼 형용사, 부사 이거란 말이에요. A자가 들어가면 부사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놈의 새끼는 또 똑같네. 형용사니까 명사 수식해야 되죠. 맞지? 얘는 부사니까 명사는 절대 곧장 수식하지 못하겠네. 네가 만약에 명사를 쓰고 싶다면 똑같죠. 형용사 한 판 쓰고 명사 쓰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문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예문으로 그녀는 she is like 또는 alike 채연. 왜 비웃어? 난 뭐 그녀가 누군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녀는 채연 닮았다. 이래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이 문장에서요. like 쓸 거예요? unlike 쓸 거예요? like 쓰셔야죠. 왜냐면 어차피 뒤에 명사가 나온 거 보니까 요거 like 써야지. 맞지? 그런데 잘 봐. 이 또 꼴값 떨고 니네들이요. like를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
이렇게 하는 놈들도 많다고. 물론 like는 어쩔 때 보면 품사가 전치사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전치사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치사로 보면 문장 이렇게 다 괄호로 묶어서 버릴 거지. 얘 비동사가 이형식 동사잖아. 근데 그녀가 채연 닮았다 했으니까 있다 존재 의미가 아니니까 이형식 보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어 자리니까 어차피 형용사 이렇게 와야 맞지요. 이해돼? 그럼 어쨌든 여기에는 like 명사 수식하니까 like가 온다. 이건 당연한 얘기였어. 그런데 이 문장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 문장을 바꿔가지고 그녀와 she and 채연, 그녀하고 채연은 참 닮았다. are like 또는 alike 이렇게 썼게. 그러면 둘 중엔 요번에 답이 뭐야? alike 쓰셔야 돼요.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치요?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데 형용사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 자리에는 alike가 맞나 봐. 그러면 이제 내가 또 궁금증이 생겨. 뭐가 생기냐면 이 문장의 동사는 비동사지. 그럼 이 새끼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지. 그녀하고 채연은 닮았다 했으니까 여긴 일단 상태 나타내고 있는 보어 자리겠지.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하고 부사 이렇게 있다면 당연히 형용사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unlike로 하셨단 말이에요. 답은 unlike가 사실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지까지 배웠던 법칙에 다 위배되지 않습니까? 맞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그러면 선생님 1형식이네요. 그녀와 채연은 있다 이 말이 아니잖아. 존재 의미가 없으니까 2형식 동사 맞단 말이야. 그리고 여긴 보어 자리가 맞고. 그렇다면 뭘 잘못 생각한 거냐? 여기 like하고 unlike는요.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 자체가 형용사와 형용사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어 자리인데 부사로 보면 답이 안 나온다고요. 맞지? 근데 형용사와 형용사의 차이도 존재한다고. 그럼 unlike가 형용사라면 보어 자리에 당연히 올 수 있니? 없니? 있어요. 맞지? 근데 무슨 차이가 존재하냐? like는 반드시 명사를 동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정, 수식한다는 소리지.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unlike는요. A자가 들어가면 부사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 형용사긴 한데 아직 부사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서 명사를 절대 동반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문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법책에 뭐 보면 한정, 서술 이런 게 뭐냐면 뒤에 항상 명사를 동반하냐 동반하지 않느냐 이거란 말이야. 보어 자리라고 생각해 봤을 땐 같은 형용사니까 일단 둘 다 올 수 있음. 그지? 근데 like는 반드시 명사를 동반해야 되는 한정적 용법인데 명사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는 서술적 용법의 alike 이거밖에 못 들어간다 이거였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놈의 새끼들은 지금 형용사 부사의 차이도 있고 형용사의 차이도 갖고 있으니까 잘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아씨 이 새끼도 수능에 나왔었어. 그러니까 또 나올 확률이 없어 우리한테. 지금 제가 연도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most하고 almost의 차이는 한번 수능에 나왔었다. 그래서 요걸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고 내 생각에. 그래서 요게 응용하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예문을 조금 더 늘려서 쓴 거였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얘도요. like하고 unlike의 차이도 뭐 형용사 부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형용사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 A자가 들어가면 명사랑은 다 동반하지 못한다. 근데 이것도 수능에 한번 나왔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92페이지 한번 보세요. 92페이지에 어법 문제 50번 있죠. 어법 문제 50번에 1번에 거기에 unlike 보이시죠? 그지요? 앞에 동사는 비동사죠. 보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unlike는 보어, 형용사니까 보어 자리에 올 수는 있어요. 근데 unlike는 얘들아 한정이었어? 서술이었어?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 즉 명사를 동반하면 안 되는데 뒤에 지금 be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수능 문제였어요. 학생들 오답률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근데 내가 그거 왜 오답률이 많았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 왜냐면 정답은 1번일지라도 나머지 2, 3, 4, 5번에 함정이 되게 많았던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능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른 걸로 한번 응용해 볼게. 요놈의 새끼랑 또 응용돼서 나오려면 예를 들면 live, alive 이런 거예요. 다 똑같아요. live, alive 하면요.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는 없고요. 똑같이 형용사와 형용사의 차이만 존재합니다. 근데 A자가 들어갔으니까 대충 감이 오지? 얘는 이제 명사를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라고 부르고 alive는 명사를 반드시 동반하면 안 되는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은 단어가 수능에 한번 나왔으니 똑같이 안 나온다니? 그러면 걔랑 흡사하게 유사한 게 또 등장하겠지. 잘 생각해보면 우리 맨날 라이브 뮤직 이렇게 부르냐? 라이브 뮤직 이렇게 부르냐? 라이브 뮤직. 근데는 그냥 사람들이 라이브 뮤직 하니까 라이브 뮤직인가 보다 했지만 문법적으로도 생각해보면 라이브 뒤에 한정이니까 뮤직 수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alive music 이렇게 써버리면 문법적으로 틀린 거지. 내가 살아났다. I am live? 아니면 I am alive? 뭐가 맞아? 그때는 이제 alive 쓰셔야죠. 뒤에 아무것도 안 붙였으니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인 alive를 써야겠지. 그치? 이런 차이들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재 아까 우리가 88페이지에요. 큰 3번 있었을 때 큰 3번 있는 데서 266번 한번 가볼게. She is alike 또는 like my sister. 그녀는 우리 언니 닮았다. 그랬어요. 뒤에 어차피 명사가 왔어요. 그 명사가 온 거 보니까 like 쓸래요? like 쓸래요. like 쓰셔야죠. 이런 건 이제 너무나 쉽습니다. 됐지? 4번 갈게요. 4번은 enough는 형용사도 부사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칠판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형용사 부사에 해당하는 얘기 제가 3가지로 정리해 주겠다 했는데 그 3가지 정리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어 자리에 부사처럼 해석되지만 형용사 쓴다. 두 번째는 as 사이에 형용사 부사 다 쓸 수 있는데 동사가 결정한다. 세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김이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문법상의 차이를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를 갖고 있는 놈이에요. PD님이 잘 따라가 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내가 쫙 줄을 쳐볼게. 다 A자가 붙은 놈들은 결국엔 결론이 하나야. 명사랑 다 못 써. 그치? 명사랑 다 못 쓰고 상대적으로 A자가 안 붙은 놈들은 다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가장 간단할 수 있죠. 됐지? 형용사 부사의 차이를 3가지로 제가 다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enough는 제가 짤툴뱅이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한 겁니다.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느냐? 그렇진 않죠. 근데 enough의 위치를 가지고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어. 거기 교재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enough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다 했어요. 그러면 잘 봐. 형용사라면 뭘 수식하겠니? 명사를 수식하겠지. 부사라면 또 똑같네. 명사를 제외하고는 다 수식하는 거 아니야.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동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 뭐 이러겠네. 그런데 얘가 형용사냐 부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험 문제 나오면 enough의 위치를 갖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얘가 형용사일 때의 위치, 부사일 때의 위치가 각각 달라요. 예를 들면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 그럴 때 I have enough money 이렇게 불러? 아니면 I have money enough 이렇게 불러? enough money 이래야죠. 즉 쉽게 생각하세요. 명사랑 쓰이잖아요. enough money 이런 것처럼 늘 명사 앞에 쓰여요. 됐지? 근데 명사 아닌 놈과 쓰이잖아요. 그럼 항상 enough의 위치는 뒤로 가요. 즉 명사랑 같이 쓰인다라는 소리면 형용사라는 소리거든요. 형용사라면 늘 명사 앞에 온다고. 그런데 형용사가 아닌 놈과 쓰이면 그건 부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명사랑 같이 안 쓰였다는 소리는 뭐 동사든 뭐 무슨 부사든 뭐 형용사든 걔네랑 같이 쓰였다는 소리니까 enough가 부사라는 소리야. 근데 얘가 형용사냐 부사냐는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그 위치가 매번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명사랑 같이 쓰였으면 앞에 온다. 명사가 아닌 놈과 쓰이면 뒤에 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충분히 크다. I am enough tall enough. 뭐가 맞아? tall enough. 이거 써야죠. tall은 명사가 아니니까 tall enough. 이렇게 쓰시는 게 맞죠. 됐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안 배웠느냐? 앞에 한번 페이지 87페이지 한번 가볼래? 87페이지에 49번의 A번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enough의 위치라고 써둘래? 라고 하고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enough, old enough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들아 지금 old가 명사가 아니지. 명사 아닌 놈과 쓰이면 enough의 위치는 어디로 간다고 했니? 뒤로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A번에 old enough는 잘 썼어요? 못 썼어요?
잘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거 찾았죠, 답을. 됐습니까? 그래서 enough의 위치가 가끔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고 enough가 나오면 enough가 형용사냐 부사냐를 묻기보단 위치를 묻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페이지 넘기셔서 89페이지 한번 볼게요. 89페이지에 5번 보면 두 개의 다른 부사에 주의하자 그랬어요. 각각 여러분들은 late, lately, near, nearly, hard, hardly 또는 high, highly, pretty, prettily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다 똑같은 부사예요. 근데 부사인데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late는 늦게라는 부사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 늦은이라는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ate 앞에요. 그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late는 형용사도 부사도. 그지? 근데 이제 lately는 부사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지? 또 똑같아. 뒤에 있는 near, nearly도요. near이 가까이라는 부사도 되지만 가까운이라는 형용사도 되잖아요. 다 앞에 있는 단어들에는 형용사 부사가 다 같이 된다고 이렇게 다 표시를 해두면 되지. 그지? 또 마찬가지지. hard, 열심히라고 하는 부사도 있지만 hard, 딱딱한이라는 형용사도 있잖아. 다 앞에 있는 단어들은 형용사 부사가 다 같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죠. 미에 high, 높이라는 부사도 있지만 높은이라는 형용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pretty, 꽤라는 부사도 있지만 귀여운이라는 형용사도 있잖아요. 즉 앞에 있는 단어들은 다 형용사 부사가 동시에 존재해요. 뒤에 ly 들어있는 건 다 부사밖에 안 되는 거고. 그지? 그런데 각각 뜻의 차이는 알아둬야죠. late, 늦은 늦게, lately, 최근에. near, 가까이, nearly, 거의 뭐뭐하지 않다. hard, 열심히, 딱딱한, hardly, 거의 뭐뭐하지 않다. high, 높은 또는 높이, highly, 몹시. pretty, 꽤, 귀여운, prettily, 예쁘게. 각각 뜻의 차이는 반드시 알아둬야죠. 그게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뒤에서 정리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 말고 이건 나중에 내가 비슷하고 혼동되는 어휘 정리하면서 하는 건데 제가 한번 해볼게. Mr. Johnson. Mr. Johnson이 있거든. 자, late, lately, 아니다. The son of, late, lately, Mr. Jackson. 보여요? 여기도 괜찮아요? Mr. Johnson, the son of late 또는 lately, Mr. Jackson donates money. 요렇게 시험 문제 나올 확률도 많죠. 그지? 그러면 일단 사실은 얘들아 요건 콤마 쌍콤마라서 요렇게 묶을 수도 있어. 근데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요약 정리를 하면 Mr. Johnson이 donated money, 돈을 기부했다. 지금 이거죠. 근데 Mr. Johnson이 어떤 존슨이냐면 the son of late 또는 lately Mr. Jackson. Mr. Smith의 아들 존슨이 돈을 기부했다. 지금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늦은, 늦게 이거니까 늦은 Mr. 잭슨의 아들 존슨이 돈을 기부했다. 요거랑 최근에 Mr. 잭슨의 아들 존슨이 돈을 기부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둘 중에 여러분들은 뭘 쓰셔야 맞아?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그래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Mr. 잭슨의 아들 존슨이 돈을 기부했다. 맞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갖고 온다고요. 또라이 병신 개새끼. lately 쓰면 안 되지. 왜냐면 얘는 부사였지 얘들아. 부사. late는요 품사가 두 개 있잖아요. 뭐라고 했는데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그치? 근데 부사라면 이 자리에 못 와. 형용사로 봐야 돼. 왜냐면 얘 전치사지. 으이그. 전치사 다음엔 뒤에 반드시 뭐 나와야 되는데. 명사 나와야지. 그러니까 Mr. Jackson 명사 왔지. 명사 수식하려면 뭐 써야 되는데. 형용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late 이거 써야죠. 또 해석 갖고 말렸잖아요. 니네 또 해석만 했잖아요. 맞지? 그럼 이제
최근에 미스터 잭슨의 아들 존슨이 돈을 기부한다. 그게 더 해석이 예쁩니다. 그 니네가 또 해석상의 오류를 또 낸 거잖아요. 문법도 생각해야죠.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형용사의 늦은이라는 말이네. 그지? 늦은 미스터 잭슨의 아들 존슨은 돈을 기부한다. 그럼 늦은 미스터 잭슨의 아들은 무슨 말이야? 야, 내 또 그럴 줄 알았어요. 늦둥이 막내. 와, 진짜 니네들은 독해 굉장히. 만약에 늦둥이라고 얘기할 거였으면 late son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늦둥이라고 할 거니까 뒤에 또 명사를 수식해야지. 늦은 아들이라는 뜻으로 얘가 막둥이라는 소리예요. 늦둥이 뭐 이런 거예요. 와, 얘 똘끼들이 많네. 늦은이라는 뜻 말고 재수하시길 참 잘하셨습니다. 얜 작고한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수식하는 걸 요걸 수식해야 되잖아요. 근데 니네가 늦둥이라고 하면요. 늦둥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를 수식해야 된다니까. 늦은 아들이라는 뜻으로. 근데 얘 수식하는 거잖아. 작고하신 미스터 존슨의 아들. 존슨이 돈을 기부했다고. 됐어? 그러니까 답은 이게 late밖에 안 나와야 돼요. 일단 첫째, 해석 갖고 오류를 낸다? 그래서 late를 써오는 놈 하나. 답을 맞았다고 해도 지 혼자 꼴값 떨다? 아, 늦은 미스터 잭슨의 아들이니까 늦둥이 말하는 거구나. 그것도 또 틀린 거죠. 정확하게 답 찾아야죠. 됐죠? 제가 그거 왜 썼냐면 레이라 앞에다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 써놨지. 근데 형용사에 작고한이라는 뜻 또 있다라고 하나 써두십시오. 나중에 비슷하고 혼동되는 어휘 나올 때도 되게 많이 나오는 문법 문제입니다. 그럼 페이지 넘기시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셔서 우리 빨리빨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단문 연습.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답을 얘기해 주세요. 저도 책 좀 한번 가지러 가야죠. 자, 91페이지에 272번이요. most 쓸 거야? almost 쓸 거야? most 써야 돼. 자, 273번에 most 쓸 거야? almost 쓸 거야? almost 써야 돼. 왜냐하면 요번에 뒤에 all만이 해서 형용사가 한 번 나왔으니까 앞에는 부사 쓰고 형용사 한 판 쓰고 명사 와야 된다는 소리니까요. 274번에요. 너가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면 너는 나에게 돈을 더 내야 된다. 뭐 이건가 봐. 근데 여기에 if you want me to work hard. 내가 일을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면 나한테 돈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근데 274번에요. 둘 다 똑같이 hard냐 hardly냐는 부사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부사니까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는 건 똑같아요. 의미상의 차이를 찾아야죠. 이때는. 문법적인 차이가 둘 다 똑같이 부사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미상의 차이로 hard, 열심히 이거고 hard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다니까 의미상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 hard 이거 들어가셔야죠. 275번 The train arrived late 또는 lately because of a heavy snow. 이 자리는 둘 다 부사 자리인 것 같은데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가 아니라요. 그러면 둘 다 late나 lately나 부사가 되잖아. 근데 의미상의 차이가 틀리지. late 하면 늦게, lately는 최근에 이거니까. 자, 기차가 늦게 도착했다. 왜? 눈 때문에. 그러니까 늦게가 맞지요. late 하셔야죠. 276번 The injured dog. 상처받은 개가 너를 몹시 다치게 했다. 높이 다치겠어? 몹시 다치겠어? 몹시 의미상의 차이니까 highly 가셔야죠. 277번 보니까요. enough의 which인가 봐요. mature이라는 게 뭔데요? 성숙한, 즉 명사가 아닌 형용사입니다. 명사가 아닌 놈과 쓰이면 enough의 which는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뒤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뒤로 가야 되니까 mature enough 이거 가야지. 278번 갑니다. 278번에 if we wait long enough 또는 enough long 이것도 마찬가지로 enough의 which long은 명사가 아니잖아요. 명사 아닌 놈과 쓰이니까 또 어디로 가야지? 뒤로 가야지. 앞에 있는 게 정답이겠네요. 279번 Esmeralda finds enough lonely 또는 loneliness in his eyes. 어차피 in his eyes는 전치사로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줄 거고 enough가 지금 박스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enough의 위치가 앞에 있다는 소리는 뒤에가 뭐가 와야지? 명사가 와야지요. 그러니까 loneliness 이렇게 가야지 맞겠네. 자, 그러면 92페이지 빨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92페이지예요. 1번은 아까 우리가 50번에 1번 답을 찾았습니다. 50번에 1번은 alike 형용사로 볼 수도 있고 부사로 볼 수도 있다. 맞지? 요거잖아. alike 형용사로 볼 수도 부사로 볼 수도 있는 거. 어쨌든 명사랑은 못 오는 거. 근데 뒤에 being raped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온 거 보니까 일단 이 자리에는 alike 쓸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이거요. 기출문제라고 하면서 오답률이 되게 많았다고 얘기했었죠. 학생들은 답을 어디다가 동그라미 쳤냐면 2번에다 동그라미 친 놈들이 엄청 많았어. 왜냐하면 봐봐. 앞에 The air feels fresher. 본문 내용 다 해석해볼게.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지는 것은 is unlike being wrapped in a magical cloud. 신비로운 구름에 휩싸이는 것과 같다. 본문 내용이 좀 짜증난다. 맞죠? 사랑에 휩싸이면 뭐 신비로운 구름에 휩싸이는 것 같다. 공기는 feels fresher. 신선하다. 꽃은 냄새 끝내준다. The food tastes more delicious. 음식 맛은 너무 좋다. And the stars shine more brightly. 그리고 별빛은 너무 밝게 밤하늘에 빛난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다 아름답게 보인다 이거죠. 어머 공기도 맑어. 꽃이 너무 아름다워. 음식 맛도 죽여주네. 어머나 밤하늘의 별이 너무 빛나네. 막 이런 거 짜증나요. 본문 내용이. 근데 왜 학생들이 2번이라고 생각했냐면 잘 봐. 그 문장의 동사들 좀 봐봐. feel. 대표적인 몇 형식? 2형식 동사. 그 다음에 컴마 뒤에 smell. 대표적인 몇 형식? 2형식 동사. 그러면 또 뒤에도 taste. 대표적인 몇 형식? 2형식 동사니까 맨 뒤에 and로 이어지면 등위접속사 병렬구조니까 2형식이라는 소리구나. 에이, 그런데 거기에 brightly 부사를 썼으니까 부사처럼 해석되지만 2형식 보어자리구나. 그래서 학생들이 2번을 되게 많이 쳤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정답은 우리가 1번으로 찾았으니까 2번은 정문이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와, 이것도 왜 잘못 생각한 거냐면 쓸데가 없다. 율로 일단 한번 가볼게. 앞에는 다 2형식 썼어요. 맞죠? 2형식 동사의 보어, 2형식 동사의 보어, 뭐 2형식 동사의 보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and the stars shine? 맞아요? shine more brightly. 여기다 써도 괜찮아요, 피디님? 하여튼 대충 이렇게 쓸게. brilliantly나 brilliantly냐? 맞구나. brilliantly 이랬어요. 그 요게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우리한테 맞냐 틀리냐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기들 생각이 뭐였었냐면 다 2형식인데, 그러니까 보어 자리인데 에이씨 여기도 그러면 2형식 동사니까 여기가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부사 갖다 썼구나. 이 새끼가 틀렸네. 이렇게 체크한 게 많다고요. 등위 접속사 문제라면 내가 늘 말했잖아. 등위 접속사 묻는 거라면 얘들아 밑줄이나 박스 앞에 and나 but이나 or가 나와야 된다고요. 맞지요? 밑줄이나 박스 앞에 and나 but이나 or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밑줄 앞에 and나 but, or가 없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무리 등위 접속사라고 하더라도 앞에 무조건 2형식 쓰면 다 뒤에도 2형식 써야 돼? 그런 법칙은 없어요. 문장 성분에만 맞으면 돼요. 봐봐. 보어라고 하는 건 내가 문장 성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지. 보어가 없으면 말이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as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그럼 가려놓고 문장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으렴. 말이 안 되면 보어가 필요하니까 형용사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얘 가려볼게요. 밤하늘에 별이 빛난다. 말 돼 안 돼? 말 돼요. 얘는 1형식 자리예요. 주어 동사에. 그러니까 1형식이니까 문장 성분에 필요 없는 해석은 되는데 아무 영향을 안 주는 부사 갖다 쓴 거 맞는 정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거기에 오답률이 2번에다가 쓴 게 되게 많았어요.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착각을 하지 말도록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별거 없어. 앞에 feel right, light and happy. 문장에 주어 동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도 you are sailing through life 해서 문장에 주어 동사가 또 있단 말이에요. 두 문장이니까 접속사는 하나 있어야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보니까요. 에이씨, 요건 너무 쉽네. 쌤, 대표적인 2형식 동사지? 그러니까 4번 밑줄 친 자리가 뭔 자리? 보어 자리지. 요게 진짜 보어 자리지. 그러니까 문제나 도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인다. 해석은 부사처럼 됐지만 형용사를 쓴 거 잘 썼다라는 소리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2번, 3번, 4번 다 맞고요. 5번은 전치사 다음에 명사예요. 또 꿀꺽 떨고 어머 선생님 이게 부대 상황 아니고요? 에이씨 부대 상황이라면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 with 목적어 ing pp여야지. 이거 그냥 전치사 다음에 명사 쓴 거 잘 썼나 이 정도였습니다. 됐지요? 넘어갑니다. 51번 Schubert spent his life in poverty. 슈버트는 평생의 삶을 가난하게 보냈다 그랬어요. 1번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우리가 늘 괄호로 묶자고 했지? 전치사 다음에 명사는요, 부사랑 비슷합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는 늘 부사라고 해서요. 어떤 문법책에 보면 이런 걸 전치사 명사구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고 부사구라고 써 있는 것도 있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는 부사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거나 똑같습니다. 어쨌든 전치사도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니까 괄호를 묶었고 어쨌든 부사도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니까 괄호를 묶을 수 있고 맞지? 그 새끼 없어도 문장 완전해. 슈베르트는 평생을 살았다. 주어 동사 목적을 다 갖췄잖아요. 맞죠? 네. 1번은 전치사 다음에 명사. 2번 봐볼게. 2번은 뭐 물어보는 것 같아? 얘야 반성 좀 해. 얘 예습 다 했죠. 자기가 뭐 물어보는지 다 써놨죠. 다 틀렸어요. 사실은 이 친구가. 근데 틀렸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자기가 다 정정하고 있어요. 멍청하게 그냥 앉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369의 주 목적은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류 되게 많이 정리해줬어요. 니네 대부분들 막 해석 갖고 꼴값 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우 최근에 미스터 존슨의 아들 막 이러면서 해석 갖고 오류 나면 다 잘못됐다고 했더니 문장의 형식 해석은 수동태 내지만 수동태 쓰면 안 되고 해석은 부사지만 부사 쓰면 안 되고 막 이런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제가 되게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369의 또 다른 목적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없어도 문제 혼자 적용 연습할 수 있나? 이거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예습할 때 1, 2, 3, 4, 5 ABC 박스 뭐 물어보는지 다 해나와 이랬지요. 아무 예습 안 하고 오면 어떡해. 자 2번 가볼게. 2번은 보어 자리죠. 앞에 동사가 was잖아요. 그러니까 보어 자리니까 야 일단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올 수 있냐 없냐? 무조건 올 수 있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됐어요? 그러면 2번도 패스. 3번엔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써둘래? 우리 오늘 52번까지는 다 하고 가자. 그치? 자 3번에 one of 밑에다 써두세요. one of the 복수명사 요렇게 one of the 복수명사 문제 풀 공간이 없어서 one of the 복수명사 요거랑 그 다음에 any other 단수명사 요거랑 하나 세트로 써두세요. 짤줄뱅이 구문으로 되게 많이 등장해요. one of the 복수명사, any other 단수명사. 뭐냐면 시험 문제는 말이야 one of the 단수명사죠. 맞냐 틀리냐 물어봐요. 근데 얘는 수일치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뒤에 is 쓸래요? are 쓸래요? is 써야죠. 어차피 of the 복수명사 괄호로 묶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는 했으니까 얘가 진짜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단수동사인 is 이렇게 수일치 묻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any other 단수명사를 써야 되는데 시험 문제 여기 복수명사죠. 왜냐면 해석상 있잖아. 복수명사가 더 어울리다.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네가 최고야. 그러면 다른 많은 사람들 복수명사가 올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이 자리는 순서상 any other 단수명사 one of the 복수명사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두면 좋겠지. 그치? 자 어쨌든 지금 3번에 one of the 복수명사가 온 거 보니까 3번도 하자가 없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4번에요. as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려 일단 슈베르트는 음악을 썼다. 말 돼 안 돼? 돼. 문장 완전해. 그러니까 문장 완전하니까 우리는 뭐 필요한 거 있니 없니? 없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형용사 쓰면 안 되잖아. 뭐 써야지? 부사 써야지. 정답은 4번으로 찾으셔야죠.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5번은 관계대명사 완 물어봤을 겁니다. 앞에는 선행사가 없고 뒷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에. 그치? 넘어갈게. 그러면 이제 52페이지요. A, B, C 한번 정확하게 찾아가 볼게. A번에 unfortunate 또는 unfortunately life is something 뭐 불행히도 삶은 무엇인가 이다 그랬어요. 뒤에 이제 삶은 무엇인가 이다 문장 이형식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필요한 게 없잖아.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뭐 했으면 되지? 부사. 그러면 이 자리에는 2, 4, 5 셋 중에 하나 쓰면 되겠다. 그치? B번 묻는 거 봐봐. B번 뭐 물어봐? 수일치 또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 수일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find 동사지. 뒤에 투부정사 빠져있는 거 보이지? 그러면 요건 수일치를 가장한 뭐? 가목적어 it. 그러니까 답은 it 들어가야겠네? 그러면 정답은 지금 A씨 공짜로 벌었네. 5번이겠네. 그래도 C번도 확인해 봐야죠. C번에 묻는 게 뭔데요? enough의 위치잖아요. 근데 얘들아 hard는 일단 형용사 부사 다 될 수 있다고 좀 전에 배웠잖아.
죽었다 깨어나도 명사는 아니잖아. 명사가 아닌 놈과 쓰이면 enough와 which는 어디로 간다고요? 뒤로 간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셋 다를 만족시키는 건 정답 5번 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형용사 부사 파트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지금 있는 거요. 교재에도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제 칠판에 쓴 대로 정리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어디지? 90페이지 있는 데다가 다 필기를 좀 해두세요. 그쵸? 오케이. 자, 이제 도치 구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도치 구문은 이제 96페이지, 97페이지인데요. 우리가 도치 구문은 제가 또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우리 도치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최종 정리 한번 하면 우리는 예정되어 있던 369가 다 끝납니다. 그치? 자, 그러면 도치 구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용사 부사는 3가지로 크게 정리했던 거 알고 있어야지.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 부사처럼 해석되지만 형용사 쓰는 거. as 사이에 뭐 쓸 거냐. 그것도 앞에 있는 문장 동사가 결정한다 했고 또는 most, almost, like, alike, live, alive 생김이 비슷한 형용사의 부사의 차이 이런 것들 했었고 enough가 형용사 부사도 다 되니까 그때는 enough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뭐 late, lately, pretty, prettily 똑같은 부사의 품사지만 해석 자체가 틀린 거 그런 거 알고 계셔야죠. 왜냐면 걔네들은 부사 똑같은 부사니까 문법적인 차이가 없잖아. 우리는 항상 어법 문제였으니까 2가지 다 생각하기라고 했잖아. 문법적인 차이는 둘 다 부사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 의미상의 차이로 늦은, 뭐 늦게 아니면 최근에 뭐 이렇게 의미상의 차이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도치 구문 갈게요. 도치는 제가 총 5가지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도치 구문을 5가지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은근슬쩍 한 2-3가지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하면요. 첫 번째는 부정어구가 문두에 나오면 주어 동사는 도치됩니다. 원래 도치라고 하는 게 영어의 주요 성분이 원래 주어 동사의 순으로 써야 정상이잖아요. 그치?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동사, 주어 순서가 바뀌어 있다면 그걸 우리가 도치 구문이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부정어구가 문두에 있으면 그땐 이제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부정어구라고 하는 거 아무거나요. 교재에 있는 거 1번 보시면 부정의 표현이 문두에 나오면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로 도치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부정어구가 never, not 이런 것도 있고 2번에 이제 부정어구는 282번에 보니까 on no account 어떤 경우에서든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부사어구인데요. 어떤 경우에서든 했는데 no, 부정어구가 또 들어갔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난 거. 그런 건 이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처럼 never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on no count 이런 것도 no, 부정어구가 들어갔으니까 자, 282번에 있는 on no account는 여러분들이 또 밑줄 그어놓고 표시해 둘래? 그리고 밑에 어떤 경우에도 라고 하는 관용어구 구문입니다. 원래 account가 세다 이거잖아요. 셀 수 없는 경우, 즉 어떠한 경우에도 라는 관용어구니까 그건 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혹은 칠판으로 다시 돌아올까? hardly 얘는 낯은 없지만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어구잖아요. 아니면 우리 no sooner than 이런 거 여러분들은 뭐라고 알고 있지?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부정어구가 문두로 들어갔잖아. 그러면 이런 건 다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난다. 그건 이제 계획된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죠. 됐지? 2번째로 넘어갈게. 2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부사가 문두에 나오면요.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특히나 우리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특히나 부사 중에서도 장소의 부사가 문두로 나오면 장소의 부사가 문두에 있을 때 그때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이건 우리가 어디서 했냐면 수일치 할 때. 그치? there is나 there are가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수일치 어디다 하기로 했는데요. 뒤에 있는 놈하고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왜 뒤에 있는 놈하고 하기로 했는데 there 문두로 나가서 주어 동사가 도치됐기 때문이다. 그랬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원래 문장으로 치면 an apple is there 이거였단 말이에요. 사과가 거기에 있다.
어차피 이놈의 새끼는 거기에 부사니까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줄 거고 얘는 사과가 있다 존재의 의미니까 지금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일형식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내가 문자로 보내고 싶어. 그러면 there 이렇게 나갈 거니까 주어 동사 도치될 거잖아. 그래서 there is an apple. 그러니까 항상 수일치 문제에 there is나 there are가 나오면 뒤에 있는 놈이랑 맞춰라 라고 했던 건 뒤에 진짜 주어가 있기 때문이었잖아요. 맞지? 자, 장소의 부사가 문자에 나오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이것도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 아닙니까? 그치? 그런데 얘들아 또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 니네가 알고 있는 구문 중에 여기 있어요 할 때 쓰는 회화 표현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냐? Here you are 또는 here it is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이 새끼도 이상해야 돼. 왜냐면 here you are, here it is 이렇게 쓴다고 치면 분명히 here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여기에 장소의 부사가 문자로 나가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 했는데? 아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며. 그러면 here are you 아니면 here is it 이렇게 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썼잖아요. 그것도 또 법칙이 존재해요. 예외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에 늘 시험 문제는 예외 때문에 사실은 등장하는 거지. 뭐냐면 장소의 부사가 문자로 나오면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장소의 부사일 경우 주어가 대명사면요 도치를 못합니다. 주어가 대명사 주어일 경우 주어가 대명사라면 도치하면 안 돼요. 도치 불가. 그러니까 아까쯤에 사과가 있다. 사과 요건 얘들아 대명사가 아니라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잖아요. 그치? 근데 you, it 이런 건 지시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명사가 문자로 나오면 그러니까 아니 문자로 나오면이 아니라 주어가 대명사 주어면 그때는 도치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써야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선생님 오신다. teacher comes here 이런 문장이에요. A teacher comes here 이런 거 니네가 고1 때 8종 교과서에 등장하는데 16종 Here comes a teacher 이렇게 문장이 바뀐다고. 얘는 이제 here 문자로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돼야 되지. 그러면 here comes a teacher 이건 맞는 문장이죠. 왜냐하면 a teacher 이것도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일 땐 도치가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어가 대명사 주어라면 그땐 도치 안 한다 이거야. 근데 내가 요 come 동사 때문에 조금 있다가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요것만 먼저 일단 써놓을게. 이건 왜 도치가 일어났냐? 명사가 아니니까 도치한 거. 근데 대명사 주어면 도치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인지하셨죠? 오케이.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요. only가 문자로 나가면 주어 동사가 도치됩니다. only가 문자에 있으면 주어 동사가 도치해야 되는데 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어떤 때 니네가 이제 이런 질문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독해하는데요. 제가 분명히 우리가 배울 땐 only가 문자로 나가면 도치된다고 배웠는데요. only가 문장 맨 앞에 있는데 도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only도 얘들아 품사가 두 개 있어. 왜냐면 only 유일한 이라는 형용사 품사 있잖아.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only가 단지 오로지 이런 뜻일 땐 부사인 거잖아요. 맞아요? 형용사일 땐 뭐 수식해야 되지? 또 명사 수식하는 거지. 명사 수식할 땐 도치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가는 건 다 뭐냐면 여기로 와봐. 부사가 문자로 나가면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only가 뭐일 때만 도치가 될까? 부사일 때만 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됐죠? 그냥 형용사일 땐 도치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랑 따라 붙어 있으면 그건 형용사라는 소리니까 형용사는 늘 명사 수식하기로 했으니까 명사랑 같이 써 있다면 그건 형용사라 도치가 안 일어나요. 부사일 때만 도치한단 말이에요. 예문을 한번 써볼게. 예문. Only at my school does one find such good teachers.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자. Only at my school does one find such good teachers. 그럼 우리가 일단 니네가 좋아하는 직독직해 한번 해볼게. 자, 단지 나의 학교에서는 does 한다, one 하나를 한다, find 발견한다. such good teachers 좋은 선생님을. 이게 무슨 말이야?
단지 우리 학교에서는 한다, 하나를 찾는다, 좋은 선생님들을.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고 아, 도치된 거구나. 그러면 이 뜻이겠구나. 찾아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구조 독해한다고 했던 게요. 단어 지금 모르는 단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치요? 단어 다 아는데 해석이 안 돼요. 이상하게 말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 배우고 나면 제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369 이어서 넘어가는 게 구조 독해라고 하는 게 문장 성분 다 아니까 이거 원문으로 바꿔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겠구나.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연습. 그래서 구조 독해 한다고 한 거죠. 뭐냐면 이 문장 봐볼게. 원래 문장으로 내가 바꿔볼게. 사실은 봐봐. only가 뒤에 명사랑 쓰이지 않았지. 그러니까 부사란 소리니 아니면 형용사란 소리니? 부사란 소리네. 부사가 문자로 나오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고 했지. 지금 이 문장은 도치가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럼 제가 원문으로 바꿀게요. 이 새끼를 만약에 뒤로 보낸다고 치면 주어 동사는 도치하지 않은 상태로 원문이 나올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원래 원이 주어였을 거야. 그리고 네가 이걸 뒤로 돌려서 does find 이렇게 가면 안 돼. 얘는 일반 동사니까 find가 일반 동사라서 지가 스스로 못 나가고 두 동사를 대신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one finds 그 다음 such good teachers only at my school. 원래 이 문장이에요. only at my school.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다 해석될 거 아닙니까? find가 본동사겠고 아 발견하다 쳤다. 이건 또 부정대명사 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누구라도 아무라도 find 발견할 수 있다. 좋은 선생님들을 단지 우리 학교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썼으면 아마 다 해석하셨을 건데 맞지? 근데 위를 문장으로 바꿔놓으니까 해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돌려볼게요. 이걸 도치 구문으로 만든다. 그럼 어차피 at 이 새끼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니까 어디에다 갖다 붙여도 돼. only가 지금 부사니까 only 부사가 문자로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고 했으니까 얘 일단 딸려 보낼게 그냥. 얘는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없어. only at my school 따라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건 없어졌죠? 없어도 되지? 네. 그런 다음 one find such good teachers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했어요. 그러면 find one 이렇게 쓰면 되는데 find는 일반 동사라 지가 못 나가요. 그러니까 두 동사를 대신한단 말이에요. 아이 우리도 의문문 할 때 you love me 이건 평사문이잖아.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love you me? 이렇게는 안 하잖아. 어떻게 써? do you love me? 일반 동사일 땐 do를 대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 동사 도치되는데 얘가 못 나가고 두 동사가 앞으로 나간 거죠. 근데 3인칭 단수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does 이렇게 쓴 것 뿐이지. 그리고 동사가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 썼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일반 동사 써줘야 되잖아. 근데 앞에 3인칭 단수라는 거 벌써 does 썼으니까 find 이것만 쓰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 문장이 이렇게 그리고 남아있는 건 똑같이 such good teachers 써준 것 뿐이지. 원문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어디냐? 제가 지금 설명한 게 큰 3번에 있을 거예요. only가 문자에 나올 때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난다 그랬거든. 286번 문장이 뭐냐면 지금 제가 칠판에 쓴 문장입니다. Only at my school does one find such good teachers 이거요. 그러면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원문을 갖다가 써놓으세요. 그러면 이래서 only가 부사니까 문자로 나가서 주어 동사 도치하려고 했는데 에이씨 동사가 일반 동사니까 지가 못 나가고 두 동사를 대신해서 쓴 거구나.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됐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치면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일로 와봐. A teacher comes here. 이 문장이요. 아까 니네가 장소의 부사가 문자로 나가면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했어요. 그래서 요거 주어 동사 도치해갖고 요렇게 만든 거예요. 맞지? 그리고 come. 일반 동사지 않습니까? 일반 동사면 지가 못 나가고 어떻게 써야 되냐면 두 동사를 대신한다면 does a teacher come.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잖아요. 맞지? come 동사만 일반 동사 중에 유일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내가 요거랑 두 개 비교해 주려고 일부러 이 문장을 쓴 거였어요. 이해되세요? 네. come 동사만 일반 동사라면 자기가 도치할 때 앞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늘 두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대동해야 되는데 come 동사만 유일하게 지가 스스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또 비교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5가지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2가지만 더 하면 돼.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배웠어. 얘들아, 어쩔 때 우리가 주어 동사 도치하는 거 우리가 배웠던 369 중에 뭐 하나 있었어. 네, 가정법에서 뭐 생략되면? if 생략되면. 그죠?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가 도치한다. 그랬죠?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 도치한다. 했어요. 근데 딱 보고 얘들아 일단 이게 가정법인지 알 수 있는 거 판별법 배운 적 있지? 그게 뭐였어?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됐잖아. 뭐? 컴마로 연결된 2문장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또 주어가 없고 무슨 ing다 pp다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지. 그놈의 새끼는 뭐였지? 그건 분사구문이었고. 자, 컴마로 연결된 2문장인데 조동사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으면 주어 동사가 도치되었으면 맞다. 이거 가정법에서 if 생략시키고 나한테 시제 묻는 거구나. 만약에 시제 문제라면 제가 이거 판별법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했니? if 복원시켜놓고 시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잖아. 그게 여러분들 교재 2번에 있는 부분일걸요?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동사 주어로 도치가 일어난다. 28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285번 봐봐.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지. 그리고 뒤에 would 조동사 있지. 그리고 앞에는 had I 주어 동사 도치돼 있지. 가정법에서 if 생략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if 복원시켜갖고 한번 문장 써보실래요? 그 밑에다가 어떤 문장 나와야 돼? If I had known you 뭐 이거네. You were ill. 그치? 그러면 지금 가정법 뭔 시제 쓴 거냐? 과거 완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도 보세요. would have visited you. 조동사 과거에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 아주 잘 맞춰놨잖아.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게 이제 도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수 4번째였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5번째 하나만 더 설명할게. 자, 5번째. 이유가 없이 그냥 또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가 있어. 배고파. 나도. 그럴 때요. 나도 할 때 미투 하면 죽어. 뭐 있지? So am I, so do I 그거 쓰잖아요. 그것도 이상해야죠. So do I, so am I 그러면 얘도 얘들아 주어 동사 도치 일어난 거잖아요. 왜? 이유가 없어요. 얘도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법칙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I'm hungry. 배고파. 나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야 돼? So am I. 그치? I love you. 나 너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So do I. 얘는 이제 동사가 또 일반 동사니까 do가 받은 거잖아요. 얘는 비동사니까 지가 그대로 받은 거고. 다른 예문으로 쓰면 I am not hungry. 난 오늘 배 안 고픈데. 나도 안 고픈데. 그럴 땐 어떻게 말해? So am I 쓰면 안 돼. So am not I 이러냐? Neither am I. 이거 쓰잖아요. 나도 또한 뭐뭐 아니다. 요거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 neither 부정어구가 문들어 나가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됐죠. 근데 얘는 부정어구가 아니지만 주어 동사가 도치되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되셨죠? 그런데 또 여기에도 또 예외 법칙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외 법칙이 뭐냐? 뭐가 있냐면 죽겠어. 이런 거. 항상 시험 문제는 예외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한다고 했으니까 오늘도 선생님이 좀 몸 상태가 안 좋대. 그녀가 아프대. She is sick. 그녀 그렇대. 원래대로라면 so is she. 이렇게 써야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요. 맞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때는 또 뭘 써야 되냐면 so she is 이렇게 써요. 왜요? 얘는 잘 봐. 나 배고파. 나도. 몇 명의 사람에 있는 거니? 2명이죠. 나 배고픈데 나도 배고파. 똑같은 아이지만 다른 나인 거지? 맞지? 나 배 안 고파. 나도. 그러면 2명의 나가 존재하는 거지. 근데 이놈의 새끼는 잘 봐. 그녀가 아프대. 맞아. 그녀 그렇대. 한 명 지칭하고 있는 거 맞지? 지칭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잖아? 지칭하는 이가 동일인이면
그때는 또 도취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지칭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면 도취하지 않는다. 그녀가 아파. 그녀 그렇대. 동일 인물이잖아. 그럼 도취하지 않아요. 은근슬쩍 도치 구문이 헷갈리는 게 많아요. 지금처럼 제가 한번 칠판 처음부터 가볼게. 부정어구가 문두에 나오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이건 쉽습니다. 그치요? 두 번째, 장소의 부사가 문두에 나오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그런데 장소의 부사 중에서도 만약에 주어가 대명사면 그땐 도치를 하지 않는다. 예외적인 법칙이 있단 말이야. 됐지? 그리고 항상 도치될 때 만약에 일반 동사라면 두 동사가 대신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비동사면 지가 그냥 나가면 되고요. 그런데 컴동사만 유일하게 지가 스스로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나머지 동사들은 다 도치가 일어날 때 일반 동사라면 두가 대동한다고 했고. 맞지? 세 번째, 온니가 문두에 있으면 도치된다고 했는데요. 온니가 아무 때나 되는 거 아니고요. 형용사도 있는데 형용사라면 명사랑 동반하니까 이때는 도치 안 돼. 부사일 때만 오로지 단지라고 하는 자기가 명사 없이 단독으로 쓰였을 때 부사일 때만 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문에 부사여서 도치를 한 거였는데 find 동사가 일반 동사여서 지가 혼자 못 나가고 두 동사를 대동해서 나갔던 거. 이것도 알고 있어야지. 네 번째는 우리가 배웠던 가정법에서 if 생략 시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난다. 이건 우리가 가정법에서 충분히 많이 인지를 했었고, 다섯 번째는 so do I, neither do I 구문처럼 이유 없이 주어 동사가 도치될 때가 있다. 실제 neither am I, neither do I라면 설명할 수 있죠. 부정어구가 문들어 나갔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so do I, so am I 구문은 그냥 도치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 지칭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면 그때는 도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생각할 게 많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96, 97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96페이지에 빨간색만 한번 봐볼게. 1번 부정의 표현이 문두에 오면 동사, 주어, 도치 일어난다. 부정어구가 문두에 오면 주어, 동사, 도치. 됐죠? 큰 2번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 도치 간다. 이것도 배웠고 3번 온니가 문두에 나올 때 주어 동사가 도치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3번에 온니에다가 부사라고 써두셔야죠. 형용사일 때 도치하면 안 돼요. 부사일 때만 문두에서 도치한다. 됐지? 그 다음에 큰 4번으로 넘어와봐. neither이나 so, neither am I, so am I 구문처럼 주어 동사가 도치될 때도 있다. 그래서 1번에서는 부정에 대한 걸로 neither 써본 거고 2번에서는 긍정문에 해당하는 걸로 so 표현해 본 거고 3번 다른 사람이 아닌 같은 사람 즉 지칭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면 도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요. 그래서 291번에요. She seems tired. 그녀는 힘들어 보여. 피곤해 보여. B번 맞아. She is tired. 그래 그녀는 피곤하대. 그러니까 그녀 그렇대. So she is 이렇게 썼네요. 근데 사실 이 문장은 좀 틀렸어요. So she is로 쓰면 안 되고요. 앞에 그녀가 힘들어 보인다. seems 동사잖아요. 그럼 is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써야지? does 일반 동사니까. So she does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됐어요? is 써서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똑같다고 해놓은 게 she is tired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걸 so she is 이렇게 쓴 것 뿐이죠. 근데 앞문장을 보면 she seems tired 일반 동사니까 그녀는 그렇게 보여. So she does 이렇게 쓰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죠. 어쨌든 주어 동사 도치가 안 일어난 거. 지칭하는 바가 동일 인물이어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5번 가볼게요. 장소의 부사가 문두에 나오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장소의 부사니까 도치해야 돼요. He comes here. 그가 여기에 온다. 그럼 here he comes. 얘들아 이건 도치 안 했잖아. 왜? 도치 안 했잖아. here만 앞으로 나가고 comes 이렇게 안 했잖아. 왜? 뭘 또 컴동사여서 그래. 또라이들아. he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는다. 맞죠? 그거죠.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그거 써놓으셔야죠. 장소의 부사가 문두에 나올 때 특히나 주의사항 장소의 부사가 문두에 나올 때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치 안 한 거지. 그지? 그러면 295, 296 보면 A vague voice came out of the dark 그랬습니다. 희미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나온다. 됐지? 희미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나온다 했으니까 out of the dark 이건 사실은 전치사 구 장소의 부사구잖아요. 그렇죠? 부사구 문두로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나가야 돼요?
주어 동사 도치돼야죠. come 동사는 지가 그냥 앞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out of the dark came a vague voice. 이 문장이 나온 거였네. 됐습니까? 오케이. 페이지 넘기십니다. 우리 문제풀이까지 합시다. 자, 53페이지요. 53번이네요. 문제 좀 한번 풀어볼까요? 자, 53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빨리 한번 가봅시다. Last Friday afternoon, my sister and I were visiting a museum. 지난 금요일, 우리 언니하고 나는 박물관을 방문하고 있었어. We became so interested in mummies. 우리가 미라에 너무 흥분돼가지고 we lost track of the time. 우리는 시간의 그 개념을 잃어버렸다. 이랬어요. 1번에 묻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대답하면 빨리빨리 가요. 뭐요? 감정 형용사로 봐야죠. 이 형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become은 이 형식 동사니까 뒤에 보어 오면 되잖아요. 보어 자리에 분사, pp 왔으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감정 형용사니까 일단 누가 능수동 결정합니까? 주어가요. 그럼 우리가 얘들아 미라에 우리가 관심을 주게 됐어? 아니면 가지게 됐어?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동에 pp 분사 쓴 거 1번 정문, 2번 갑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미라에 너무 흥분 갖게 돼가지고 시간을 잊어버렸어. Suddenly, 갑자기 the lights in the room dimmed twice. 자, 불빛이요. 방 안에 있는 불빛을 2번 깜빡깜빡 하더니 and then went out. 전기가 나갔다. 그럼 2번에서 묻는 건 뭘까요? 네, 등위 접속사 해야죠. 밑줄이나 박스 앞에 and나 what이나 or 있으면 등위 접속사인데 선생님 den은요? 시간의 부사잖아요.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니까 den 괄호로 묶으면 박스 바로 앞에 and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 좀 봐봐. 등위 접속사라면 여러분들아 니네 무조건 to, ing 이따위로 할래? 아니잖아. 뭐 개수 세야지? 본동사 개수 세야죠. 본동사 하나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땐 구문 맞춰야죠. 본동사가 2개 이상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시제 맞춰야죠. 근데 지금 보니까요. 방에서 전기불이 깜빡깜빡 2번 하더니 전기가 나갔다. dimmed 동사 하나 있고 전기가 나갔다. went out 동사 2개 있어요. 동사 2개니까 시제 맞춰야죠. dimmed 과거, went 과거. 잘했지? 그러면 2번 정문. 3번 갑니다. 자, 근데요. 불빛이 깜빡깜빡 하더니 전기가 나왔어요? I couldn't see anything.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Then I had a vision of mummies. 근데 갑자기 미라가 나타난 거예요. Coming toward us.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With cold and dead hand. 아주 차갑고 죽은 손을 하고 있는 미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Out of the dark. 어두움 속에서요. Came a vague voice.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요. Who's there? 거기 누구예요? 연기력이 좀 부족했니? 미안해. 거기 누구예요? I couldn't talk. 나는 얘기할 수가 없었다. Neither my sister could. 우리 언니도 마찬가지였다. 결국엔 근데 보니까 at once 즉각 the light came on. 불빛이 들어왔다. 알고 봤더니 attendant 관리 아저씨였다. 이거였어요. 자기는 이제 미라보다가 불이 꺼져서 시간을 잊어버렸다고 했잖아. 시간 개념을. 그러니까 박물관 문 닫았어. 근데 자기들은 미라에 너무 빠져 있어갖고 하다가 불이 꺼진 거죠. 저쪽에서 누가 오는데 혼자 꼴값다고 미라인 줄 알고 거기 누구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무 말도 못하고 누나도 쫄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뭐 관리 아저씨였다. 뭐 이런 얘기요. 그럼 어쨌든 1번 찾았고 2번 됐고 3번은 뭔데? 도치요. 아까 사실은 앞문장에서 봤던 문장입니다. 희미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Out of the dark. 전치사 부사구가 문들어 나가니까 주어 동사 도치 일어난 거예요. 3번 도치 잘했고요. 4번 뭔데요? 나는 말을 못했다. 언니도 그랬다. 그러면 so do I, neither do I 그 구문이잖아. 모두 도치됐어야 됐잖아. 부정어구가 또 문두에 있으니까 neither could my sister 이렇게 썼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틀렸죠. 5번은요. 뭐 물어보는 걸까요? 경비원 아저씨는 열받게 보였대요. look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니까. 또 부사처럼 환하게 보였다. 부사처럼 해석되지만 형용사 보어를 쓴 거 잘 썼네요. 정답은 정확하게 4번 찾으셨네. 됐습니까? 뭐 묻는지만 하면 얼마든지 대입할 수 있다 했습니다. 54번 갑니다. 54번에요. 자, 이건 빨리 가자. 눈이 너의 눈을 강하게, 그러니까 안경이 너의 눈을 강하게 만들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의 눈을 약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이거야. A번에서 묻는 건 뭘까요? 네, 준사역 동사 구문이죠. help 나왔으니까요. 목적어가 하는 짓이 만약에 능동이다. 그러면 help 동사는 우리 뭐 쓰기로 했어?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했죠. 무조건 동사 원형 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자, 헬프 동사니까 your eyes get stronger 쓰셔도 되고 아니면 to get 써도 괜찮은 거죠. B번 갑니다. B번엔 여러분들은 뭐 물어보는 건데? 네, 부정어구가 문들어 나와서 도치돼야 했습니다. 근데 도치가 안 됐으니까 B번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C번 갑니다. 네가 안경을 벗었을 때는 어떠어떠하다 그랬어. C번에 묻는 게 뭘까? 네, 이어 동사의 목적어 위치 이런 거 묻는 거지. 이쪽으로 한번 가볼래? 지울게요. 왜 우리 take off 아니면 무슨 벗다, 입다, put on 이런 것들 이어 동사 나오잖아요. 이어 동사의 목적어의 위치는 명사가 나오면 어디에다 쓰는 건데? 사이에도 써도 되고 뒤에도 써도 되잖아요. 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잖아요. 대명사라면 어디다 쓰는 건데요? 사이에만 써야죠. 그치? 대명사라면 사이에만, 뒤에는 못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비디오 자키들이 맨날 얘기할 때 뭘 봅시다. Let's check it out. 이렇게 쓰죠. 대명사니까 사이에만 썼죠. 근데 let's check out it. 이런 건 본 적이 없죠. 문법적으로 대명사라면 뒤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됐죠? 여기서는 지금 your class 명사라서요. take your glasses off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take off your glasses 뒤에 써도 되고 사이에 써도 되고 대명사라면 사이에밖에 못 들어가겠지. 만약에 이걸 대명사로 받았다. 안경이 복수니까 take them off 요것만 되겠지. take off them 요건 불가능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D번은요. be used to 명사 요거 쓴 겁니다. 여러분들 be used to나 get used to나 똑같잖아요. 아니면 become used to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get used to 명사 쓴 거 보니까 어디에 익숙하다. 그거 물어보려고 했겠지. 됐니? 나머지 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구문이 아닌데요. 54번에 B번 하시면 되네. 정답.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5번으로 가겠습니다. 55번에요. 먼저 A번 보세요. The winter of the 1981 and 1982 was the worst winter in 100 years for many parts of the U.S. 1981년에서 1982년의 겨울은 미국의 100여 년 동안의 최악의 겨울이었다. 그래서 some scientists, 몇몇 과학자들은 have thought a way, 어떤 방법을 만들어냈다, 생각해냈다. 뭐? 이 추운 겨울을 deal with, 다룰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장에 보니까 to 쓸래, ing 쓸래 그런데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치? 그럼 일단 A번 pass, B번으로 가볼게. They wanted to build a dorm over the whole city. 자, 그들은 전체 도시에 돔을 짓기로 했어. 너무 추우니까 그 위에 말하자면 도시 전체에 천장을 만든다고. 천장에 돔을 만들기로 했어. 대단한 미국. A giant bubble shaped dorm would save energy. 아주 큰 물방울 모양의 돔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It would also help people to get 또는 getting through the winter more easily. 이것은 또한 우리 인간들이 겨울을 조금 더 쉽게 날 수 있도록 get through 하잖아요. 지내다 겪다라는 수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생각해봐. 미국 전역이 너무 추웠대. 너무 추워갖고 미국 전역에 그 천장에 돔 형태로 둥근 물방울 모양을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통하니까 조금은 따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었고 난방한 때도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더 쉽게 지낼 수 있게 됐다. 이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별짓을 다 하죠. 자, cold water and snow 너무 차가운 물 그리고 눈은 would fall in the city 이제 도시로 떨어지지 않았다. Because of the dorm. 그 돔 때문에요. 비도 마찬가지였다. 이거네. 그러면 일단 B번 들어가는 것부터 찾아볼게. B번 뭐 물어보는데? 똑같습니다. help 준사역 동사. 목적어가 하는 짓이 그들이 겨울을 나는 거 능동이니까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잖아요. ing는 못 들어가죠. 그럼 일단 to 들어가는 거 찾아보면 몇 번이야? 1, 2, 4, 셋 중에 하나네. 그 다음 C번 가볼게. 결국에 그 도움 때문에 눈도 떨어지지 않는다. 비도 마찬가지였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so do I, 뭐 neither do I, nor do I 뭐 이런 구문인데요. 앞에 보니까 부정문이잖아요. 그러니까 so는 못 쓰죠.
뭘 쓰셔야죠. 근데 얘도 부정어구니까 문득 도치돼야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것만 정답이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뭘 들어간 구문이 몇 번이에요? 1번, 4번. 어차피 A번은 판단해야겠다. 그치? A번 도대체 뭔지 모르겠었는데 몇몇 과학자들은 추운 겨울을 다루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실제 to get이냐 딜링이냐 to 딜이냐 딜링이냐의 자리는요. 앞에 way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인 것 같습니다. 맞지? 몇몇 과학자들은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 형용사 자리잖아. 그러면 일단 딜링 동명사라고 보면 볼 수 없고 분사라면 괜찮죠. 분사라면 형용사 수식하니까요. 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아니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또 얘도 들어갈 수 있죠. 얘병 다 들어갈 수 있네. 그러면 이게 뭘까? 사실은 이건요. to와 ing 구문의 차이로 받아야죠. to 의미가 들어가면 항상 무슨 의미였지? 미래지향적인. ing가 들어가면 진행이나 혹은 과거지향적인 거였잖아요. 그러면 과학자들은요. 추운 겨울을 날 방법을 찾은 거야? 아니면 추운 겨울을 다룰 방법을 찾은 거니? 아니면 다루고 있는 중인 방법을 찾은 거니? 다루게 될 방법을 찾은 거죠. 미래지향적이니까 to tell 이거 쓰시는 게 맞죠. 정답은 셋다를 만족시키는 거 1번 하셔야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도치구문까지 끝났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재에는 도치구문이 96, 97페이지에 다 써져 있는데요. 보기가 이게 더 좋으면 여러분들 교재 이제 100페이지에 쫙 필기 정리하십시오. 그럼 우리 다음 시간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네.